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색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색공감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엄청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파진 않았고요. 오늘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색공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게 다른 건가,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색공감을 써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일단 색공감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어도비 RGB와 sRGB라는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색공감의 종류 여러 개 있고 막 이게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뭐 특별하게 막 디자인이나 이런 걸 따로 하시는 분 말고 취미라던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내가 사진을 좀 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두 가지의 색공감은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색공감이라는 거를 먼저 표현을 해드리려면 영어로 컬러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의 공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색공간이라는 말은 혀가 꼬이네요. 오늘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말은 잘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sRGB 그리고 어도비 RGB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색공감이라는 건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있는데, 자,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은요. 보시면, 이건 제가 니콘의 D750 매뉴얼에서 갖고 온 그, 그 파일인데, 보시면은 색공간 해가지고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색공간은 색 재현에 필요한 색상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쵸? 색에 필요한 공간을 지정하는 걸 색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sRGB라는 그 범용 인쇄 및 디스플레이에 권장하며, 그쵸? 그다음에 어도비 RGB는 색상 범위가 넓어 전문, 출판 및 상업 인쇄에 적합합니다. 요게 이제 색 공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를 만지면서 주로 접하게 되는 sRGB와 어도비 RGB에 대한, 그쵸? 요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파일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요 배경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요. 그리고 sRGB는 요 파란색 세모, 그리고 어도비 RGB는 요 노란색 세모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sRGB에서 이 녹색 부분의 표현이 많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녹색 부분의 표현을 보완해서 나온 게 어도비 RGB라는 이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 색공간이죠.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sRGB보다는 어도비 RGB가 더 넓은 영역의 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더 깊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도비 RGB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쵸?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색공간에 대한 설명이었고,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색공간이 있어요. 뭐 요렇게 세모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세모가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흔히 카메라를 만지면서 사진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색공간은 보시면 다시 한번 sRGB는 범용 인쇄 및 디스플레이에 권장하며 어도비 RGB는 색상 범위가 넓어, 그쵸? 넓었죠 방금? 전문 출판 및 상업 인쇄에 적합합니다. sRGB하고 어도비 RGB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색공간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어도비 RGB가 다 좋으냐? 물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아래를 읽어볼게요. 어도비 RGB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해서 어도비 RGB 이미지에는 색상 관리를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프린터가 필요합니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만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은 어도비 RGB가 훨씬 넓은데 어도비 RGB가 훨씬 넓은데 왜 여기 보면은 전문으로 쓰는, 그래서 전문 출판 및 상업 인쇄에 적합합니다라는 말을 할까? 왜 그러냐면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저번에 이 D750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이 색공간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sRGB, 어도비 RGB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무조건 sRGB를 쓰세요. 근데 어도비 RGB 이렇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 그 D750 동영상을 보실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게 색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여러분들은 무조건 sRGB로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그때 왜 그런 설명을 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을 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다 그랬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습니다. 이걸 찍어요. 그러면은 우린 이거를 어떻게 보나요? 보통 모니터를 통해서 보죠.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을 끝냈어요. 뭐 여기서 편집이라던가 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뭐 블로그 혹은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저장을 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를 직접 사진, 액자, 뭐 앨범도 여기 들어가 있죠. 앨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거를 인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찍을 때는 인화하는 게 대부분이고 혼자 저 사진을 찍을 때는 제 프린터로 인화를 하던가 아니면 보통 블로그에 올린다던가 인스타에 올린다던가 인스타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로 편집을 하고 블로그 혹은 하나가 더 있네요. 요즘에는 카톡 같은 데서 보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죠. 스마트폰에서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근데 자 여기서 말하는 색 재현을 위해서 어도비 RGB 이미지에는 응용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사진을 편집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뷰어도 하나 있죠. 뭐 여기에는 ACDC가 들어가고 ACDC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릿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고르고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죠. 뭐 포토샵으로 바로 안 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도비 RGB로 찍어버리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어도비 RGB로 찍어버리게 되면은 프로그램도 어도비 RGB를 지원해줘야 되고요. 제가 색깔을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그램도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도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 이런 거 포토샵 같은 데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직접 인화했을 때 사진이나 액자나 앨범을 뽑기 위해서 이 프린터에서도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혹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때 이럴 때가 그냥 모니터에서도 요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의 액정에서 요 스마트폰 액정이 있죠.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 프로그램이라던가 얘도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 분명히 이것만 보면은 그쵸? 어도비 RGB가 훨씬 더 많은 색깔을 표현을 하고 더 좋은 색깔을 깊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색공간입니다. 근데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얘네가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물론 카메라에서는 간단해요. 옵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옵션에서 그냥 내가 sRGB로 찍을지 어도비 RGB로 찍을지만 하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되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뭐 모니터 이런 장비 등등이 다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뉴얼에도 뭐 이렇게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일단 이 뷰어 프로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요걸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요. 이렇게
어도비 RGB나 sRGB나 메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버리면은요. 제가 다른 카메라는 잘 안 써봤지만 니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보세요. 확장자를 보세요. 얘는 어도비 RGB로 찍은 파일이고 얘는 sRGB로 찍은 파일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파일 이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얘는 그 언더바가 앞에 붙어 있어요. 어도비 RGB는. 그리고 sRGB는 언더바가 뒤에 붙어 있어요. 얘도 물론 메뉴에서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색공간별로 이런 파일 이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 저장하는 이름 자체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뷰어 프로그램, 여기는 뷰어 프로그램 ACDC나 브릿지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ACDC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 파일을 비교하는데 얘 말고 두 가지 파일을 비교해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얘는 어도비 RGB고 sRGB예요. 같은 상황에서 찍었습니다. 보시면 어도비 RGB, sRGB 색깔에는 변화가 없죠? 구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색깔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쵸? 자, 두 번째 브릿지에서 보여드릴게요. 브릿지도 실제 브릿지도 보세요. 얘도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뷰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와요. 근데 어도비 RGB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썼을 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잠깐만요. 물론 포토샵에서 하면 당연히 지원합니다. 포토샵은 어도비 RGB 지원하죠. 왜? 어도비 포토샵이니까 당연히 지원하겠죠.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편집 프로그램인 그 윈도우의 그림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원하는 뷰어 프로그램 색깔이 똑같아요. 지원 안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얘가 sRGB, 얘가 어도비 RGB예요. 분명 저는 같은 사진을 갖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돌리면서 봤는데 보세요. 차이를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은 sRGB 색깔이 조금 선명해요. 그쵸? 근데 얘가 어도비 RGB 지원 안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순간 이렇게 색깔이 탁해져 버려요. 같은 파일이에요. 얘랑 같은 파일이에요. 제가 좀 잘 보이시라고 확대를 했을 뿐이고 지원을 안 하는 프로그램을 써버리면은 색깔이 이렇게 확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눈에도 확 보이시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선명하고 이쁜 꽃사진을 찍었는데 지원 안 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쵸? 색깔이 확실히 틀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편집 프로그램, 뭐 얘도 그림판도 편집 프로그램이니까 편집 프로그램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그쵸? 편집 프로그램을 쓸 때도 똑같아요. 지원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얘를 편집이 완료된 파일을 내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뭐냐 얘네는 스마트폰 이런 데 옮겨서 볼 때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프린터를 할 때라던가 얘네도 똑같아요. 지원을 안 하면은 어도비 RGB를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색깔이 틀어져 버립니다. 얘는 좀 심각한 문제겠죠. 난 기껏 이렇게 이쁘게 찍었는데 색깔이 틀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단계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른 건 지울게요. 이 모든 단계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뭐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고 사진으로까지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이 인쇄된 결과물을 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원하던 색감으로 뽑아서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 경우도 문제가 프린터로 뽑을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웬만한 프린터는 어도비 RGB를 지원을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프린터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하고요. 그러면 업체에 보내서 뽑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으로 막 보내가지고 사진 받고 이런 업체 중에서 어도비 RGB 지원되는 프린터 쓰는 데가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알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도비 RGB로 작업을 다 해봤자 내가 뽑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색깔은 이거였는데 봤던 색깔은 이거였는데 막상 뽑아보면 약간 이렇게 색깔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프린터에선 이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블로그에 올린다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던가, 얘는 얘하고도 비슷하게 얘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뭐가 통할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모니터가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을 똑같은 색감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 올려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색감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모니터예요. 모니터. 얘는 모니터고 얘는 스마트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해서 보정을 했던 색감으로 올려봤자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어도비 RGB 지원 안 되는 모니터로 본다던가 이러면 발장 꽝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쁘게 보정해봤자 다른 사람이 어도비 RGB 지원 안 되는 걸로 봐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만 하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RGB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니터까지 지원되는 걸 쓰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취미생활이나 보통 사진만 하시는 분들의 레벨에서는 이거를 내가 이 색깔로 이쁘게 찍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직접 우리 집으로 와서 내 모니터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sRGB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그냥 내 자기 만족이야 라고 해서 그냥 내 블로그에 올리고 여기서 그냥 만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 모니터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진으로 올리면은 뭐 SLR 클럽 아니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다,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올리잖아요. 내 모니터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가 알기로는 어도비 RGB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폭스인가 크롬에서는 뭘 깔면 되던가? 하여튼 얘네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즉 내가 아무리 작업을 많이 하고 해봤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볼 거면, 혹은 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모니터를 써봤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볼 거면은 어도비 RGB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색깔을 못 본다 수준이 아니라, 보셨죠? 이런 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색깔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종이까지 뽑아가지고 인쇄물로 뽑아서 직접 줄 게 아닌 이상 어도비 RGB를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딴 사람들은 색감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뭐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긴 하지만, 아이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매뉴얼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색상 관리를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내 사진을 봐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닌 이상 말짱 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어도비 RGB는 좋은 거는 알고 계시되,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전문적으로 내가 이거를 진짜 뭐 상품으로 뽑아야 된다던가 진짜 비싼 프린터를 써서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sRGB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인화나 제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포토샵을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sRGB 이런 게 아니라 CMYK 이런 걸로 해가지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으로 뽑는 그 색공간하고 얘네는 별개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한 색공간인데, 말씀드렸죠? 어도비 RGB는 찍는 것부터 뽑는 것까지, 아니면 찍는 것부터 보여주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진 예쁘게 찍어봤자 이 사진을 봐주는 사람이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sRGB 쓰세요. 보세요. 요거는 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지만, 보세요. sRGB, 어도비 RGB, 제 모니터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 모니터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색깔 똑같습니다. 색깔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깊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모니터도요, s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진짜 사진 전문 모니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거의 한 7, 80, 100만 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도비 지원하는 거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이 엄청 비싸지죠. 근데 우리는 요즘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보고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많이 보고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를 많이 보고 보통 모니터로 많이 보기 때문에 sRGB만 지원해주는 걸 쓰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색공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도비 RGB 그래, 색깔을 표현할 수 아이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넓더라. 근데 그냥 닥치고 sRGB를 쓰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한 요 똑같은 걸 3개를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해도 20분은 넘네요. 필요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해도. 예. 오늘 동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은 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와 같이 카메라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